자, 그러면 오늘 전한길 강사님 모셨는데 사실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희 전한길 강사님의 그 유명한 계몽령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이것이 체제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한길 강사님한테 박수 한번 쳐드리고. 오늘 토론자들 다 고생하셨지만 일단 전한길 강사님.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한길입니다. 자, 네, 오늘은 2025년 3월 31일이고 여기는 국회의원 회관입니다. 오늘은 나경원 국회의원님과 그리고 한국 NGO 연합에서 주최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 전 긴급 토론회 부제가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정도이다, 이런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에 심각한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비상계엄 이후로 탄핵 정국이 지금 120일 가까이 우리 벌써 1사분기를 넘긴 이 기간에 아직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미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가장 한미 동맹이 너무나 우리 이런 한미 동맹에 철저하고 또 우방이라 볼 수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께서는 현재 정상회담도 못 하고 있고 직무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또 지난주에 서해안에서 한중 잠정 수역 안에 거대한 인공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 또 드러났습니다. 중국에서는 양식장 설치하는 거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남중국해에 있었던 사례를 보아 미사일 기지, 중국의 미사일 기지가 설치될 가능성도 큽니다. 즉 한중 잠정 수역에는 우리든 중국이든 간에 인공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기고 중국은 지금 이제 거대한 인공물을 설치하고 있다는 자체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남한이 제2의 홍콩으로 결국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위기감이 현실로 보여지는 사례라고 느껴집니다.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지난주에 국제금융센터에서 발표하기를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제 1%도 아닌 0.9%로 예상되고 있다 하고, 그리고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S&P에서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발표한 한국의 경제 성장 예상률은 기껏해서 2%, 1.5% 정도로 지금까지 우리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서 희생하고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선진국이 지금 무너질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위직 공무원인데 중요한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다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돌아와야 되고 안정이 돼야만이 국가 정책이나 공무원들의 방향도 결정되는데 전혀 결정을 못하고 우왕좌하고 있다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다들 아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도 직무정지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없습니다. 경찰청장도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계속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속에서 저는 이런 다급할수록 또 이런 말씀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위대할수록 상식적이고 중요할수록 간단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럴수록 저는 지금 현재 이 모든 파국을 만드는 것이 현재 민주당이 이거 주도해 오다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야당의 민주당의 거대한 의석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이런 나라가 이 모양이 지금 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법치를 무너뜨리고 공정을 무너뜨리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법치 무너뜨리고 꼼수 쓰다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세 가닥 거미줄에 딱 걸려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미줄이 뭐냐 하면은 바로 민주당 주도로 내란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게 하고 서부지법에서 또 불법적인 영장 체포와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되면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불법적으로 구치소에 갇혀 계시다가 문제는 그것이 공수처와 그래서 서부지법 모든 이 영장 자체 불법적인 것이 서울중앙지법의 지기현 판사에서 결국은 법에 의해서 결국은 명령이 내려졌지요. 바로
우리 공수처의 수사도 역시 불법이었고 내란에 관한 것도 불분명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결과 52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바로 거미줄에 걸린 겁니다. 법에 따라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 서울중앙지법의 지기현 판사한테는 그 대통령 석방 명령 내려졌지만 단 한마디도 반박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치를 따라서 그 명령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 바로 법에 따라서 그랬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 의해서 첫 번째 거미줄을 걸려버렸고 두 번째 거미줄은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했지만 국민들이 알아버렸습니다. 계몽령이라는 것을요. 즉 29번의 민주당 주도의 탄핵 그래 행정부 마비 그로 인해서 이 사실들을 국민이 알아버리기 때문에 현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지율이 실질적으로 60% 이상이 됩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60% 이상을 감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알아버렸다는 이 두 번째 거미줄에 걸린 겁니다. 세 번째 거미줄이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다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의 재판 심리 과정을 너무 서둘렀지 않습니까? 너무 서두르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반론권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렇게 서둘렀던 결과 문제가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재판 심리 과정에서 무려 10가지가 넘는 위법 사항이 발생해버린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회에서 분명히 대통령 탄핵 가결할 때는 내란죄가 가장 주된 내용이었는데 내란죄를 빼버리고 그 외에도 바로 10가지 위법사항이 발생하니까 헌법재판관들도 이러지도 저리도 못하는 상황이 됐지요. 결국은 여기에도 우리 전 헌법학회장이 와 계십니다만은 헌법학회 또 우리 허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가지 헌법재판소의 재판심리가 10가지 위법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대로 대통령을 기각, 대통령 인용, 파면한다면은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에는 민주당에서는 이런 세 가닥 거미줄에 딱 걸려가지고 법에 따른 서울중앙지법 지기현 판사의 어떤 결정, 명령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들의 어떤 다 알아버렸다는 이 사실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위법사항이 헌법재판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리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헌법재판관 8명 중에서 지금 알려지기로는 인용과 기각에 대해서 현재 4대4나 5대3이니까 한 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인용하려니까 한 명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다 알다시피 마은혁 후보까지도 빨리 임명하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은 마은혁 임명 지금 힘드니까 결국 마흔 임명하지 않는다면 얼마 전에 직무 복귀된 한덕수 국무총리 또 탄핵시켰다 그러고 최상목 또 역시 탄핵시켰다 그러고 또 지난주에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우리 국무위원 장관들을 전부 다 뭘 탄핵시켰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결국은 모든 국무위원들까지 다 탄핵시켰다. 이거는 결국은 국가 전복이고 행정부를 뒤집는 거고 국가 전복 상태와 똑같습니다. 무정부 상태 만들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사실들을 국민들에게 다 알리고 싶습니다. 이게 과연 국가와 국민은 안중이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모든 국무위원들까지도 좀 탄핵하겠다. 이런 거는 국가 전복이라고 이것이 곧 내란 아니겠습니까? 이런 속에서 저는 한 번 더 그 헌법재판관분들께 부탁 또는 국민의 명령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복잡하고 얽혀 있을수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대할수록 상식적이고 중요할수록 간단하다는 말 그대로 상식선에서 언론 선고해 주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난 헌법재판관 8분께서 그동안 서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둘러서 빨리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키겠다고 그렇게 서둘렀다가 결국은 2월 26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도 끝났습니다. 아까 옆자리에 지금 판사 출신의 우리 나경원 의원님 그리고 김기현 의원도 다 계셨습니다만은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미 탄핵에 대한 마지막 변론도 2월 26일에 끝났으니까 오늘이 3월 31일이니까 한 달이 넘었습니다. 평일에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머뭇머뭇거립니까? 왜 선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직무유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김기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찰이 도둑놈을 잡으러 왔는데 그 강도를 잡으러 왔는데 뻔히 보고 쳐다보면 되겠습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강도를 봤으면 빨리 잡아가든지 빨리 경찰이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관님 8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그리고 김영두, 정영식 그리고 김복형, 조한창 우리 이런 헌법재판관 8분께서는 왜 망설이십니까? 8일이면 충분히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듯이 탄핵 시킬 때도 그랬듯이 충분히 8명이면 인용하든
시작하든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머뭇머뭇거립니까? 이것은요 절대 머뭇거려서 안 될 이유가요. 아까 말씀드린 2월 26일에 벌써 마지막 변론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 한 달간 뭐 하십니까? 평일에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왜 기다립니까? 42명 왜 기다립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상황에 처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분명히 국민들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말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첫 번째도 빠른 선고를 해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도 빠른 선고를 해달라는 겁니다. 세 번째도 빠른 선고를 해달라는 겁니다. 왜 머뭇머뭇거립니까? 진짜 이 국가가 침몰하고 있고 국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왜 선고를 머뭇거리냐 이겁니다. 한 번 더 우리 헌법재판관님께 부탁드립니다. 국가와 국민을 제발 생각해 주시고 지금 그 8분의 헌법재판관의 결정이 대한민국 운명을 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자유민주주의 선진화된 대한민국을 침몰시키던 이 상황 아닙니까? 부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빠른 선고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3월 31일 아닙니까? 더 이상 기다리면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헌법재판관 앞에 아침에 또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전 국민들이 바로 헌법재판관 부탁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정말로 저도 피토하는 심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국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발 좀 직무유기하지 마시고 제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서 제발 빨리 선고를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